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내려가서 한 발언입니다. 5.18 헌법 정신, 아니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겠다. 저는 정말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5.18 정신이 거래 대상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갖다가 이렇게 쓰는 그런 게 5.18 정신입니까? 총선에 표 몰아주고 총선에서 이기면 이렇게 선물로 주는 그런 것이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광주 시민들 그리고 민주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생각 안 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선 후보 때 윤석열 후보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자, 저랬다가요. 대통령 당선되고 첫 번째 5.18 때 광주 5.18 묘역 5.18 행사에 참석합니다. 거기에서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전문 얘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하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난리를 칩니다. 거기에 이제 김재원 같은 사람이 또 맞장구를 쳤지요. 그런데였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관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하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뭐 징계하는 듯 마는 듯 했다가 또 사면 복권해서 또 다시 해주고. 부승찬 대변인. 그런데 또 지금 가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듣고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추진하실 생각도 혹시 있으신가요? 헌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굉장히 헌법적인 이 숙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압니다. 그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을 트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 입장이 명확합니다. 그 절차적으로 헌법을 어떻게 하느냐. 원포인트 헌법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역시 국민 투표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세력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참 저런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갑시다. 뭐 반대하면 영상 트십시오. 경박하기가 참. 그런데 부승찬 대변인 또 믿어달라고 하는 건데 네. 언제까지 그러면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김건희나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뭐 그 얘기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반대하면 위화문을 트세요. 5.18 정신을 얘기하면서 반대하면 위화문을 트세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뭐야? 아, 나는 찬성하는데 아, 우리 당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로지 이념이에요. 이념 아니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저 국방부 지난번에 다뤘지만 정신전력 교육교재 예? 이거 보세요. 전부 이념으로 덧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신년사도 보시면 신년사도 이게 이 지금 특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입장과 마찬가지로 국방부 신년사 처음 기자들에게 배포된 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부 장관 신년사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이거를 배포를 다 했어요, 기자들.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 정부예요. 그랬어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공문서를 엠바고까지 1월 1일 공공시 엠바고를 빨간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이 신년사가 국방부 장관 신년사가 군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국장부 장관 신년사. 예. 부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그 얘기가 있어요. 올해 윤석열은 퇴진된다, 탄핵 당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장을 치를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부가 아닌가 하는 이제 쪼크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5.18 정신을 얘기하는 와중에 전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참담한 거죠.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5.18 묘기에 참배를 하고 나오면서 반대하면 이화면을 드세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박원석 의원님,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게 뭐 전애들이 필요할 때 쓰는 카드니까. 그렇죠. 뭐 그거 가지고 생색낼 일도 아니고 이게 공약이었어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 근데 그 뒤에 아까 김재원 최고 정광훈 목사 앞에 가서 조아리면서 반대합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저 당이에요. 계속 도돌이표처럼 저게 반복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망월동 묘역 가가지고 무릎 꿇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5.18 가치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기존의 망언이나 이런 게 다시 안 나올 것처럼 했지만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당에서 제명된 사람도 있고 그때 그 망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강원지사 하는 김진태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이게 질병처럼 돌고 돌아요. 저 내부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전에 또 망언이 나올 겁니다.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어쨌든 신선하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와 혹은 그런 용어,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등장했고 뭔가 국민의힘의 답답한 이런 총선 구도를 바꿀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과연 거기에 새로운 어떤 이 한동훈 표 그런 정치를 보일 수 있느냐 없거든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어서 상하관계가 명확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좀 세련되게 하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다. 세련된 거예요, 저게? 경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윤보다는 좀 덜 전투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걸로 총선 구도 못 바꾼다고 봐요. 난 차라리 윤석열 스타일이 더 좋으세요.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씨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박하다 뭐 이야기하는데 그 한동훈 아니, 손을 가만히 안 두더라고 말할 때. 이거 해야 되니까.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저 미국서 유행하는 건데. 인용. 인용. 네. 커터. 도리도리 한참 보다가 이제는 또 뭐. 이 한동훈 씨는 그 선민의식이 일단 있잖아요. 자기 뭐 굉장히 대단하다. 뭐 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뭐 일찍 나오고 뭐 이런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롭고 이런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좋아. 근데 좋은데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민의식을 계속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동훈은 보면은 선민의식에서 또 발전돼서 선지자로서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다음이 뭐냐? 구세주야, 자기가. 여기 2단계야, 지금 현재 2단계. 그래서 본인이 구세주로서 이 암울한
지옥 같은 아수라 같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주겠다. 지금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대중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온갖 그 많은 이 고통들을 갖다 뛰어넘으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다. 확실한 역사의식을 갖고 생활하는데 역사의식이 없잖아.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쉬울 때는 말하고 돌아서면 뒤집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역사의식의 부재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어제 인상 깊었던 그 광주에서의 단어가 자기는 광주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존중은 하지만 부채의식은 갖고 있지 않다. 역사의식을 제대로 내화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료 시민들은 광주의 부채의식을 가져야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으니까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존중한다면 부채의식 갖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세련된 이미지,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 상당한 물음표가 쳐져요.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법무부에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정수석실 없애면 저한테 직접 인사 관련한 검증 시스템 기자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인사 시스템 그래서 그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할 땐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능력에 대해서도 저는 고개가 상당히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남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하면서 본인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 그리고 순간순간의 정무 판단도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 이야기한 다음에 건배사 할 수 없는 거죠. 현장에 정치인이 있다면 말렸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 구성도 법무부 장관의 어떤 인사 실패가 고스란히 그림자로 겹쳐 보이죠. 막말 이거는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 투표 시한이 짧다 노인분들이 그 말 부적절하죠. 그런데 이 민경우라는 사람은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눈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사실 들어보면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에 대한 물음표는 국민의힘 내부로부터 나올 겁니다. 한동훈이 차기 권력으로 떠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동훈 눈치를 봅디다. 언론들이. 예, 오래 안 갈 겁니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언론 활용과 통제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물론 뭐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상은 법무부 장관의 언론 통제 활용 능력하고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때 습득한 걸 가지고 상당히 언론을 활용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게 보여주는 것도 찬성한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 언론으로 하여금 정보의 빈곤, 정보의 부재 상태에 만들어서 내 한마디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검찰로서 누렸던 그리고 습득했던 능력들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심도가 여전히 높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좀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한동훈 스타일에 대해서 쪼양님 도대체가 5.18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보기 좋으라고 헌법 풍성해지라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저런 발언하기 전에 라마즈 호흡이라도 하고 말하면 좋겠어요. 들을 때마다 숨 넘어갑니다. 라마즈 호흡이 이렇게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 하는 호흡인데요. 맞습니다. 연습하거든요. 좀 차분하게 좀 하라는 거지. 아니, 저도 저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정신사나워요. 말을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머릿속이 이렇게 근데 말이 빠르고 단어 숫자가 많으면 정보 전달이 잘 될 것 같아도 꼭 그렇지 않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를 소화했던 발음을 했던 사람이 케네디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케네디는 들을 만한 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표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때 그 말이 케네디가 한 거 같나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공포 그 자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뭐 제일 유명한 말은 그거죠. 뭐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하는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근데 케네디도 사실은 그 앞에 사람들 말을 많이 인용했죠. 케네디가 예. 가장 많이 인용한 게 링컨이거든요. 네. 예, 그 말도 링컨이 한 말을 또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케네디는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링컨의 말을 인용할 정도로 공부도 했지만 케네디의 가장 대중적 인기는 뭐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 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추락돼가지고 태평양에 떨어져서 거의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서 버티다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내공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씨 군대 갔다 온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법무관으로 공군이었어요. 공군, 같은 공군이었네. 그래서 이 한동훈의 비밀을 좀 알고 있어요. 신체의 비밀을.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신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레토릭, 그게 본인도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무슨 5천만의 언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여의도에서 쓰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이 신선한 새로운 표현들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준비한 말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이 빨라지고 딩동댕.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저런 말에. 근데 저걸 신선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전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화법이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어휘를 사전에 준비하고 레토릭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그냥 날 것 그대로의 토론을 붙으면 미천 다 털릴 겁니다. 그럼요. 조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해석이에요. 자기가 미리 준비한 걸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이야기 빨리 해야 된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손 보세요, 손.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소개된 첫 자리,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대통령이 한 명 한 명씩 불러가지고 누구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입니다. 그때 손을 발발발 떨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 조명 들어오죠. 그런 자리에 처음 서본 겁니다. 발발발 떨어요, 손을. 저 사람이 준비가 전혀 안 됐구나. 근데 학습 능력이 있어가지고 빨리 진화를 하긴 하는데 아직도 외워서 해요. 근데 요즘은 어제 송정역에서 내려올 때 막 경찰들 잔뜩 있으니까 막 좋아갖고 그 사진이 있죠. 그거 얘기하니까 이것도 한번 잠깐 좀 짚어볼게요. 참 그 전에 그 말씀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이 느낄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이나 장윤미 변호사님이나 김준혁 교수님, 부승찬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 그대로 쓰면 문장이 되고 책이 될 정도로 말씀이 유려하고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 들으면 막 정신이 사납고 이걸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을 또 붙였다가 또 그거를 또 풀었다가 그걸 또 다시 그걸 또 넣어야 되고 아주 막 혼란스러워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건 그렇다 치고 어제 빨간 마스크가 많이 보였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이는데 자경단. 이게 뭔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자경단. 정말 많아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움직이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정장 차림에 건장한 체격에 빨간 마스크 뭘까 참 궁금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확인을 했더니 이들의 정체가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청년당원들로 따로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자체에서 나서게 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부승찬 대변인, 뭘 보여주고 싶었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민주주의라든지 이제 권위주의라든지 정치 체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세입니다. 기세. 기세. 그러니까 민주화가 덜 된 국가일수록 리더의 기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한동훈 그 전에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피습을 당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세를 보여주는 거 이게 가장 큰 겁니다. 예. 제가 어제 그 한동훈 장관 발언 참 개멋, 겉멋, 똥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윤미 변호사 네. 저렇게 이렇게 우르르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좀 즐기는 거 그죠? 그래 보이죠.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딱 송정역에 내렸을 때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또 일단 경찰들이 나와 있었고요. 또 이런 문제는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요 인사인 거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찰 인력이 또 투입이 되면 민생 치안이 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요. 빨간 마스크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 위화감을 줍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찰 인력에 이렇게 에워싸여 있을 때 그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태도 좀 실망스럽죠. 저거 같지 않아요? 옛날 그 이승만 대통령 때 반공청년단 저 이정재 동대문파가 이승만 대통령 실제 경찰들 옆에서 호위하고 다녔거든요. 완장 차고. 예, 그 완장이 빨간 마스크로 바뀐 것뿐이고 동대문파가 국민의힘 청년당원으로 바뀐 거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청년당원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호 용역업체 사람들 같은데 이 체격이나 아니면 이 스타일, 동선 그러게요. 관리하는 걸 봐서 그리고 목에 뭘 걸었어요. 다 똑같이. 진행이라고 걸었고요. 마스크는 국민의힘이라고 써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저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아마추어 일단 당원들이 기사로는 아니고 확인 결과 뭐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이었다라고 아니요, 하는데 아마추어 당원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경호 경호 용역업체 용역업체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아니 그렇잖아요. 동선 잡는 거 보세요. 훈련돼 있는 예. 사람.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긴 한데 별로 안 어울리거든. 뭐야 뭐님 멋진 단어 플러스 멋진 단어 플러스 멋진 단어는 빈 문장이잖아요. 그게 개소리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오늘 참 다룰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이 많아져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 몇 분 소개해드리고 광야님, 쪼양님, 신경희님, JJ파더님, 강미환님, 박영태님, 정유나님, 민주아빠 이경직님, 김준혁 교수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는 지혜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항상 좋은 분석과 가르침에 깊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21도 한라사님, 제 대신해서 욕을 해주셨고요. 온달 장모님, 동접자 23,000명 돌파 축하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초록물고기님도 축하 동접 신기록해서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이렇게 뭐 구독자 수 어제 밤에 12만 명 넘고 또 오늘 동시 접속 23,000명 이렇게 돌파하고 막 이런 숫자 이제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다만 감사한 마음은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채찍으로 알고 제가 깨어 있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코니아트님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죠. 오늘 슈퍼챗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월 첫 주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올해 총선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국이 참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총선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축제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선거는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벌써부터 조금씩 걱정합니다. 선거는 있을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이 사라져 가지 않았습니까?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고 당합니다. 무도한 권력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정어리대의 힘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깨어있는 정어리대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새로운 세상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